김문수의 단일화 뭐라 그럴까? 이제 침대 축구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미루고 있고 들어눕고 있는데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한덕수는 무소속으로 나가야 되고 돈 왕창 깨진다. 어쩔래? 이런 느낌의 침대 축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뭐 김문수가 있는 곳으로 쌍권총이 뭐 내려가는데 뭐 나 안 만나 이래가지고 서울로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말이죠. 어젯밤에는 자택으로 갔다 왔는데 또 자택에서도 못 만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김문수 맛 좀 봐라. 보통 사람이 아니야. 개빡세요. 진짜 그래요. 내가 김문수 씨의 최측근하고 어제 통화를 해갖고 네. 취재를 했어요. 그리고 이 김기흥 대변인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 한덕수 씨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 사람인데 그 김기흥 대변인에게도 또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양쪽에다 확인을 해봤더니 네.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오. 특히 이 김문수 씨의 이 최측근은 니네가 김문수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김문수가 얼마나 지독하게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왔는지 니네가 모르는구나. 네. 한번 당해봐라. 네. 근데 특히 한덕수 따위처럼 그렇게 곱게 공무원으로 화초처럼 네. 이 실내 비닐하우스에서 산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노동운동하면서 아주 그냥 예. 정말 끝내주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변절하면서 무슨 일을 겪었겠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문수도 이 네. 한덕수하고 단일화 할 생각이 있었고 한덕수 밑으로 들어갈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한덕수가 생각보다 네. 지지율이 높게 안 나오더라. 오. 게다가 오히려 나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온 경우가 있더라. 네. 이러면 내 바로 앞에 저 고지가 있는데 내가 이걸 왜 넘겨주냐. 특히 네. 한덕수를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한테 줄 수는 없다. 그렇죠. 이 생각이 너무너무 지금 강하고 자기는 좀 전에 이 그 한덕수 측에서 무슨 사무총장인지 누군지 보내가지고 만나서 또 뭘 하려고 그랬대요. 막 지금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은 날 건드리지 말아라. 네. 근데 내 뒤에는 나경원이 울고 있고 홍준표가 지금 포효를 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반대로 김기흥 대변인 말은 네. 제가 역에 간 이상 우리 당의 후보는 한덕수가 될 겁니다. 오. 지금 쌍권총이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취지로 계속해서 서로 간에 자기네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아까 이제 홍준 시장이 왜 웃으세요? 네? 네, 저 노예 변호사님이 법률 쪽으로만 잘하려 했더니 정치적으로 해박하시네. 맞아요. 김문수, 레전드라니까. 네, 예. 김문수 여기가 잘하세요, 이분. 아주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김문수 그 전 장관이 김문수 후보가 예전에 인천 민주 노동자 동맹이라고 인민노련이라고 해요. 네. 거기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송영길 의원도 거기 출신이고요. 노회찬 의원. 그렇죠. 뭐 그다음에 우리 정치권 내 진보적인 역할을 했던 상당수 분들이 인민노련 출신입니다. 네. 박종철 열사 고문치 사건으로 인천 지역 노동자들이 각성되어서 만든 조직인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활동들을 했었고 그 이후에 또 민중당 창당할 때 함께 네. 하시면서 진보 정치의 일각을 이룬 분인데 이분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YS의 개혁을 보고 제도권에서 할 일이 있구나 하고 해서 그 당시에 YS가 이끄는 YS하고 정치에 참여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 어당팔이라고 네. 약간 관상을 보면 약간 좀 마음씨 좋은 동네 아저씨 같은 관상인데 아주 날카로운 분이 있습니다. 아마 김문수 후보가 전 재산이 언론에 보면 10억 정도 되는데 이번 경선에서 5억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요? 네, 5억인데 3억 썼다고. 나는 10억인데 3억을 썼다. 그 공시지가 기준인가 보다. 나는 그런가 현시가 봐요. 기준이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진짜 5억 기준에 3억 쓴 거 맞냐? 그랬더니 그 부인이 되게 절약정신이 추천한 사람이라 그럴 리는 없다. 아마도 그 돈은 호환금일 것이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자기 것을 냈기 때문에 본전 생각도 나고 해서 아마 이번에는 그 가만 호락호락 나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한 가지 네. 좀 제가 든 정치 오래 한 사람으로서 든 일감은 뭐 잘하시면 청명해주거나 한식해주거나 이 당 자체가 친윤 정당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비윤과 반윤을 약간 냄새를 풍겼던 한동훈도 가차없이 날려버리고 이준석도 보내버리고 네. 김기현도 자기 편인데도 집에 가라고 보내버리는 이런 당인데 아마도 이번 그 대선에서는 한덕수 추대를 동의하는 한덕수 단일화를 동의하는 선상에서 이 대선에 나오신 분이 김문수 그 전 네. 장관 아니겠습니까? 장기판이 메이드 인 윤석열이야. 그 안에 장기 알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이번에
전체로 듣는 시간이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어서 당 중심으로 선거 경선을 함께했던 홍준표 후보라던가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서운함이 있겠죠. 그런 것들 잘 빌드업을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고 결국은 네. 위화도 회군해서 본인이 원하는 요구 사항들을 관철시켜나고 내 밑에 누구를 챙겨달라던가 내가 당내에 이런 지분을 달라던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면서 결국은 한덕수 추대식으로 국민의힘 경선이 되지 않을까. 사퇴 형태가 되면 더 큰 무엇인가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고 예. 사퇴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단일화를 해도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이 이 당에는 친윤밖에 안 남았다 해서 나머지 당원들은 활동들을 거의 정리해서 이번에 주말에 지도부 간다고 하는 그 단일화 찬반 오늘 내일 한다는 것도 보나마나 뻔하게 나오고요. 그 오늘 아침 9시부터 여론조사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랜 정치적 감으로 감이 없어도 누구든지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금 그 단일화 하라고 할 거고요. 결국 주말에 김문수 후보도 뭔가 선물 보따리를 뒤에 챙기고 한덕수 추대 손들고 끝날 것 같고요. 문제는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김문수 한덕수 누가 될 것인가는 블러핑이고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서로가 자기 지지표를 갖고 있어서 플러스가 없는 사람끼리 왜 단일화 쇼를 하고 저렇게 대선에 나가느냐. 시너지도 안 나는데 왜 안 하냐? 그것을 주목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저는 친윤이 한덕수 후보는 대선에다 떨어져도 당권 도전이 안 해요. 김문수나 한동훈이 대선 떨어지면 당권 도전 당연히 하죠. 다음을 위해서. 예. 따라서 한덕수는 일회용으로 치우고 결국 친윤이 당을 재장악하겠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김문수 지사가 친윤과 윤석열이 깔아준 마당에서 너를 띈 사람이 그 판을 엎을 수 있을까요? 몰라요. 인민노련 출신으로서 저는 이게요 깽판을 치면서 난리를 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완전히 지금 왜냐하면은 나오는 메시지들이 엄청 세. 김문수 쪽에서 나오는 게 원래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에요. 아니, 저도 일단은 이제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이제 후보를 낼 자격도 없는 당이 어디서 참여하고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참여하고 반성하고 찌그러져 있다가 그 정당 해산만을 기다려야 하는 당이 무슨 자기들이 정권을 잡겠다고 후보를 내고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덕수를 탄핵을 하고 책임을 물었어야 했는데 탄핵을 못 시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잘못을 짚고 책임을 지는 거를 이 차원에서 김문수가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단일화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이제 김문수는 시간은 김문수 후보 편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소속으로는 절대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으로는 절대 대통령 될 수도 없고 하루에 수억씩 돈이 깨지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똥줄이 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일단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자기가 그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되자마자 단일화 언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기분이 나빠요. 근데 실제로도 막 뭐 당에서 다 나서가지고 막 압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누가 이제 농담처럼 썼는데 이 사람의 전과 중에 하나가 퇴거불응이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안 나간다. 폭행쟁고 제가 보는데.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러니까 본인도 생각 바꿀 생각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 한덕수한테로 단일화하는 거를 막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김재원 의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주 수가 고단수인 사람이고 영리한 사람이세요. 이 사람이 절대 그대로 넘겨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펜앤마이크 공정 이런 데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한덕수보다 김문수가 더 높은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위기를 몰고 가냐면 어차피 니네 다 합쳐도 이재명한테 안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한덕수로 몰리는 걸 살짝 경계하는 듯한 글을 썼더라고요. 여기 완전 극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극우들이 지금 정광훈은 뭐 하고 있겠습니까? 정광훈이나 극우들이 지금까지 몸을 좀 사리고 있다가 김문수 쪽으로 붙어가지고 어쨌든 김문수를 계속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한덕수로 단일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적어도 김문수가 되면 다음번에 당권을 김문수가 장악하면 그때 뭐 공천 받을 때 또 정광훈 같은 경우에는 자기 편 사람들 몇 명 공천에 끼워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있을 거다. 그런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지금 뭐 사무총장 인선 가지고 옥신각신 싸우다가 사무총장을 내려가게 하고 이제 장동혁을 좀 앉혀달라고 했더니 장동혁은 또 이거 내가 또 죽을 자리 아니야? 죽을 사자 사무총장 아니야? 나 안 해. 이래가지고 또 뭐 시끌벅적. 하여간 진짜 이 겉으로 보면은요 국민의힘은 이게 도대체 정당이 맞나 싶고 이게 정말 논평하는 우리 입을 움직이는 칼로리가 아깝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시국이 너무 이제 어지럽고 복잡하고 오늘도 이제 많은 일들이 발빠르게 일어날 예정인데 법사위 움직임도 잘 보시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